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 이야기 주제는 베트남 전쟁의 그런 포로 실종자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이제 통킹만 사건이 이제 미국 측에 유리하게 이제 조작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 이제 깊숙이 개입을 했는데 이제 우리 정부가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이제 64년도에 지원 부대의 성격을 띠는 비둘기 부대가 처음으로 참전을 하고 이제 그 뒤에 무슨 십자성 부대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65년도에 전투병력을 파견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맹호 부대, 지금의 수도 기계화 사단이죠. 맹호 부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딥니까 백마 부대 구사단, 그리고 이제 해병 여단이 이렇게 청룡 부대가 갔는데 1973년도 그때가 5월 달이었나요? 이제 미국하고 북베트남이 일방적으로 맺은 파리 협정에 의거해가지고 파리 협정에 의거해가지고 이제 그런 외국 군대가 다 철수를 했어요. 그때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도 철군을 완료를 했는데, 완료 보고를 할 때 2대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었던 이세호 중장이 귀국 보고를 할 때 5,400여 명의 전 사상자를 발표를 했는데, 포로하고 실종자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를 안 했어요. 없었다 이 얘기지, 한 명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주일 지났을까요? 북베트남 당국에서 한국군 포로 한 명을 송환할 테니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우리 정부에서는, 국방부에서는 깜짝 놀랐지. 포로 및 실종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웬 포로가 있느냐. 그래,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알아보니까는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준이 계급장에 인정철, 그러니까 이 인정철 준이가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신병을 인도받아 보니까 유종철 일병이었어요. 그래, 이제 유종철 일병은 이제 72년도에 이제 맹호부대 소속이었나요? 유명한 안케페스 전투를 북베트남 정규부대하고 안케페스 전투를 치를 때 이제 포로로 이제 붙들렸다가 1년 동안 말이지 지독한 고문을 당하고 말이지 한 끝에 이제 겨우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때 우리 정부가 상당히 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및 실종자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됐는데 포로가 생기면 곤란하다 해가지고, 그래 이제 유종철 일병이 살아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이제 동작동 국립묘지에는 말이지 어느 누가 묻혔는지 모르겠는데 유골이 묻혀가지고 유종철 일병이다 해가지고 이제 비석이 세워져 있고 전사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 이제 유종철 일병이 일으킨 파문의 경우에는 그런 비석을 뽑아내고 그 자리를 빈자리로 두면서 유종철 일병은 사망신고가 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살아있다는 생존신고를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미 한번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그래가지고 호적에 부활이라는 전대미문의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세상에 사람이 부활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활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베트남 전쟁 그 구정공세 1968년도에 있었던 구정공세 당시에 이제 그 쌀공에서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겨우 극적으로 탈출을 했고 이후에 그런 그 캄보디아 국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체포가 돼가지고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했던 박정환 소위라고 태권도 교관 출신의 박정환 소위가 이제 뒤늦게 이제 그 베트남전의 포로 문제를 여론화시켰어요. 여론화시켰는데,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포로나 실종자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나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해라. 문책하겠다. 이러니 지휘관들이 포로 및 실종자에 대해서 안 나타나면 무조건 말이지 전사로 처리를 하는 거지. 사실 이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갈 필요가 없는 전쟁이었는데 미국이 이제 참전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그 미국이 참전해 달라고 하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어떻게 된 게 이제 말이지 나는 좀 반대를 해서라도 미국에게 얻어내고 싶은 게 많은데 군사적 지원을 받아내고 싶은 게 많은데 여당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인 신민당조차 반대를 안 하니 내가 이거 대화하는데 이빨이 안 맥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 그 이동훈 외무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대통령한테 각하 야당만이 반대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여당도 반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얘기를 알아듣고는 이제 그 차지철 당시 국회의원을 불러가지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는 반대 운동을 해달라. 그래 오버액션을 했어요. 영국 배우가 실제 사생활과 연극을 혼돈한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처음부터 줄곧 베트남 전쟁에 참전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던 공화당 당의장 정구영 의장이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엄청난 전사상자가 생기고 포로 실종자가 생기면 정부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노발대발하죠.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고. 그래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베트남 파병안이 국회에 이제 본회의 상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야당이 표결에 보이콧하는 바람에 공화당 단독으로 이제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정구영 의장만 반대를 하고 다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남에 이제 그 작전을 할 수 있는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전투 부대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 대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원윤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말이지 한국군의 힘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다. 괜히 미국이 가서 전쟁하다 보면 인종차별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데 한국군이 참전해주면 같은 한인종끼리 전쟁하는 거니까네 인종차별적인 전쟁이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다. 다분히 그 핑계를 대기 위해서 한국군을 끌어들였다. 태국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지.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열거를 안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을 우리가 이제
1964년도부터 이제 1973년도까지 12년 동안 이렇게 참전을 하면서 연 인원 32만 명이 동원이 됐는데, 그 당시에 총 7개국이 참전한 가운데 미국이 그때 300만 명이라고 하는 연 인원을 동원한 다음에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인데 미국의 포로 실종자가 엄청난데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하여튼 행방불명 됐다고 기록된 사람이 국방부 통계에 하면 6명밖에 안 돼요. 참전군인은 미국의 10분의 1이나 되는데 포로의 숫자는 4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애초에 우리 정부는 입장이 뭐였냐면, 베트남 전쟁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젊은 장병들을 희생시키더라도 국가 발전, 군대 발전만 이루면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던 이른바 그 브라운 곽스를 통해 가지고 지원받을 생각만 했지 병사들의 목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중 배상을 해주기도 싫었고, 거기에다가 말이지, 전사상자가 발생하면 개인이 복골복이 돼야지 국가가 복골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돈을 벌어들여야지. 국가가 발전하려면 젊은 군인들이 좀 희생하면 어떠느냐. 노골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월남전에 참전하는 사람만 바보인 거지. 고위층 자제들은 단 한 사람도 참전 안 하고 말이지, 대학은커녕 말이지, 4년제 대학은커녕 전문대학 나온 사람도 없고 말이지, 고졸자들 몇 명 있고 다 학력이 처지는 사람들 베트남에 보내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말이지 싸우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장교들은 서로 말이지 베트남 전쟁에 안 가려고 말이지 고의로 맹장수술을 하지를 않나. 사실 그랬어요. 월남전에 이제 사령관으로 가게 되는 최명신 육군소장의 경우에도 부인 되시는 분이 난리가 나가지고 말이지, 여러 군데 전보로 다닌 끝에 이 사람이 하얗지고 먼 길 갈 사람이지만 살아는 돌아올 거라는 그런 전쟁의 말을 믿고 월남전에 가득하는데, 근데 이제 월남에 갔을 때 우리는 이제 고지를 탈환하기 위하거나 베트공 수색을 위해서 주로 이제 게릴라전을 벌였으니까 포로될 확률이나 실종될 확률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150명에 달하는 중대병력이 가다 보면 한두 명 사라져도 찾질 않습니다. 변사인 걸로 처리해버리지. 그때 연대 휴양소에서 실종된 김인수 상병도 변사 처리가 된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정준태 가사의 경우도 전사 처리된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월남전 포로 실종자 문제에 있어가지고 가장 대명사격인 비둘기 부대 외과이동 병원의 안학수 하사, 그 사람도 이제 전사 처리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이제 김인식 대위도 이제 탈영 후 이제 실종된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박우시 대위 같은 경우도 이제 전사 처리된 걸로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김인수 상병이 말이지 전사 처리된 걸로 나오는데 92년도인가요? 대남방송에 나와가지고 버젓이 살아있는 걸로, 북한에 가서 살아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사 처리한 걸로 알려진 박성열 병장 경우에는 북한에 가가지고 말이지 대학도 가고 말이지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그리고 이제 포로 실종자 문제에 있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명사격인 그런 안학수 하사의 경우에는 북한에 잡혀간 것이 정차랑이라고 하는 기순자를 통해서 확인이 됐죠. 그러다가 70년대 후반에 북한을 탈출하려다가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김인식 대위는 모란봉 초대소에 이제 붙들려온 것이 또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앙키페스 전투의
실종자로 알려진 부유노 일병의 경우에는 말이지 전단지가 돌아다녔는데 말이지 그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말이지 그때 그 전단지 내용에 따위안 나쁘다고 말이지 전우 버리고 도망간다고. 그 다음에 또 그 뭐냐 그 저기 정준태 가사의 경우에도 북한군에 끌려갔다는 전단지가 그때 나돌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민사심리전 장교로 참전했던 김영시 중인가요? 그분이 전단지 그 삐라죠? 삐라를 많이 가지고 있던데 우리 군 넘어온 사람들 넘어간 게 아니라 이제 포로 실종된 군인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북한군이 참전을 했어요. 미국을 이끌고 참전을 했는데 베트남을 도우면서 이런 여러 가지 실리 추구 전쟁의 경험도 쌓고 말이지 한국군 포로들도 많이 붙들어 가려고. 그리고 밀림지대에서 말이지 길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열이탈하면 초환자로 올라오는 상태에서 포로되고 실종 안 되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외면해 왔지만 미국의 CIA에서 조사한 보고서 랜드 보고서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다 나옵니다. 한국군 포로 및 실종자에 대한 인상착의가 다 나오죠. 이름 성도 다 나오고. 근데 우리 정부는 뭡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처음 본 남자 품에 얼싸안겨. 이게 아닙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가지고 전쟁 포로 실종자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세계의 웃음거리죠. 웃음거리.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말이지 죽거나 다치는 사람만 존재합니까? 아니죠. 포로도 존재하고 실종자도 존재합니다. 한국 전쟁 때만 해도 수십만 명이 포로로 붙들렸는데 왜 베트남 전쟁만 포로 실종자가 없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 정부가 챙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안 챙기려고. 우리나라 정부가 외면하고 밀림에 버린 거 아닙니까? 죽든지 말이지 끌려가든지 살아 돌아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말이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국가가 말이지 개인을 전쟁터에 내보냈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미국은 그렇습니다. 전 세계 말이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중동전쟁 할 것 없이 말이지 전 세계에 말이지 그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말이지 시신이나 말이지 유골 찾아가지고 이제 본국에 이제 데리고 가고 장례식 치러주고. 이 군인들은 말이죠. 돌격 앞으로 할 때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죽어도 말이지 내 시신, 내 육신은 고향 땅에 묻힐 수 있다. 국가가 나를 찾아줄 것이다 하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이지, 그 신념이 없으면 절대로 돌격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미국은 베트남 하노이에 말이지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실종자 찾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말이지 미국이 말이지 베트남하고 말이지 종전협상할 때 포로협상에 참여했습니까? 그때 북베트남의 책임자가 윤후트인데 윤후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군은 미군의 용병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말이지 종전이 돼도 말이지 협상 안 한다. 포로교환 안 한다.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국력이 그거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찾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찾지 말라는 듯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말이지 자유통일 위하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베트남에 갔는데 말이지 정글에서
사라졌을 때 아무도 안 찾아준다면 앞으로 누가 말이지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갈 필요도 없었던 남의 나라 전쟁터인데, 남의 나라 전쟁터에 끌려간 것만 해도 억울한데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정부에서 찾지도 않는다 하면, 그리고 북한에 간 사람들을 뭐 자진 이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베트남 전쟁터에 끌려간 사람들이 북한 가려고 말이지 전쟁터에 갑니까? 그리고 베트남에서 북한까지의 거리가 얼만데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에 이왕지에 끌려가가지고 살아야 되겠으니까는 말이지 남한 정부를 비방하고 베트남 전쟁을 비방하고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공산주의자가 되어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미군 보십시오. 지금도 말이지 그 전쟁 실종자들 찾고 있다고 하는데, 포로들 붙잡힌 사람이나 전사한 사람 찾고 있다고 하는데, 미군 그 헬기 추락한 현장에서 말이지 그 뼈 찾아가지고 DNA 감식할 때 말이지 동양인 한 명이 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바구식 대위 아닙니까? 그래가 유가족들이 뼈라도, 대퇴부 뼈라도 넘겨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립묘지에 묻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사실 한국 전쟁의 전사자 같은 경우에도요,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 최전방에서 말이지 전쟁 유해 발굴하기 사업 안 했으면 그 전에 정부에서 했습니까? 뭐 말이지 육군 대장 출신의 말이지 대통령들을 배출한 32년 동안 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런 사람들이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뭡니까?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죽으면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자기만 손해. 안 그렇습니까? 조국이 찾아주지도 않는데 당장 자기만 손해지. 안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가지고 포로 실종자들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서 그 정답을 유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앞으로 전쟁이 나도 스스럼 없이 참전해서 병사들이 돌격 앞으로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지금 그런 것까지 당장에 관심을 가지리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텔레비 저기 방송,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도 여러 번 조망되고 방송이 되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깜깜 무소식인 게, 이게 참, 어쩌려고 그러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베트남 전쟁의 포로 실종자들의 문제는 다음에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고, 베트남 전쟁의 포로 실종자들의 문제는 이것으로서 일단 잠시 이제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쉬었다가 이제 2부에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